삶이 바뀌는 유일한 순간이 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다. 그리하여 마침내 잠들어 있던 내 영혼이 천천히 눈을 뜰 때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사는 법을 전파했던 작가 웨인 다이어 박사. 전 세계 1억 명으로부터 사랑받은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가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작품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출판사는 토네이도입니다. 2019년에 출간된 이 책은 2023년 역주행하며 독자들로부터 다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You are what you think, 즉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뜻이죠. 이 책에는 삶의 다른 답, 다른 방식을 찾아낸 사람들의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며 또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만 언제나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일깨움으로써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영원에서 지금 당장이란 관점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죠. 쏜살처럼 노인이 되고 벼락처럼 난데없이 죽음 앞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에 영원하지 않은 삶에 필요한 답과 방식은 바로 이것,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깨닫는 것이라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언제나 우리 눈앞에, 코앞에, 발밑에 있는 죽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명제를 잊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영원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옮겨오게 되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현자들로 불리는 영성 높은 인물들의 현명한 목소리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바꾼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들도 담겨 있죠. 아마 책장을 덮을 때 즈음이면 우린 나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보고 분노나 죄책감, 돈과 명예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마침내 삶의 다른 방식을 찾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자가 얘기한 바로 그 삶이 바뀌는 순간 말이죠.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아한 것들의 함정.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가? 누군가 당신에 대해 수군대는데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가? 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 난감해하고 있는가? 동료보다 몇 배는 더 일하는데 급여와 승진은 그들만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당신 탓이다. 당신이 타인에게 당신을 그렇게 대하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괴롭힘을 당해도 가만히 있고 비난을 견디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함을 참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만난 어떤 현명한 이가 이렇게 말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큰 이유들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우아하고 세련된 방법을 고집한다는 겁니다. 뭔가를 거절할 때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온 힘을 쏟죠. 상대에게 항의할 때도 더 부드럽고 점잖은 방법과 매너를 찾는데 골몰합니다. 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상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때는 우아하고 세련된 매너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나는 지금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는 나에게 두 번 상처받지 않기 위해 태도와 전략을 바꾸니까요. 우아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분명한 것이 인간관계에 더 유용합니다. 뭔가를 거절하고 항의하고 다른 것을 제시하는 일은 상대에게 늘 상처를 주는 일이다. 우아하고 점잖게 상처를 주고 싶은가? 그러면 상대가 당신의 그 같은 배려를 알아차리고 고마워할까?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고 은퇴한 한 CEO가 내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기 분야에서 정상에 오른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더군요. 타인이라는 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성공하는 데 필요한 인맥을 얻은 사람들이 아니라 성공에 꼭 필요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들이죠. 당신에게 우아함을 갖추라고 요구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먹이를 주지 마라. 우울, 불안, 걱정, 두려움, 이런 부정적 감정들의 근원은 어디일까? 모든 우울한 감정은 무력이다. 무력에서 나온다. 언젠가 숲과 들판으로 이루어진 순례길을 걷다가 동행한 친구에게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말한 적 있다. 요즘 정말 우울해. 뭘 해야 할지 통 모르겠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는군. 친구가 답했다. 무엇이든 해. 자전거가 보이면 자전거를 타고, 공이 보이면 하늘로 높이 던지고, 병원이 보이면 병원에 들어가 아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무엇이든 손에 잡히도록 해봐. 그게 좋은 처방일까? 친구가 활짝 웃으며 말했다. 우울함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은 활동이야. 활동적인 사람은 우울할 시간이 없지. 우울에게 시간을 내주지 마. 먹이도 주지 말고. 그게 유일한 답이야. 그 후 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조언한다. 우울이 마음껏 자랄 수 있는 시간과 먹이를 절대 주지 마라. 진짜 이유를 찾아라. 내 삶에 굳게 박힌 습관을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를 위해선 제거하거나 버려야 할 이유가 강력해야 한다. 주변에서 아무리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스스로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면 오래된 습관은 온갖 핑곗거리와 함께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킨다.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수십 년 동안 피워온 한 남자가 있다. 모두가 알다시피 이런 사람이 금연을 하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언제나 손가락 사이에 끼워 놓았던 담배를 놓아버렸다. 그가 금연을 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2달을 못 갈 거야. 오늘 저녁부터라도 다시 피울 거야. 그가 얼마나 골초인데. 하지만 그의 금연은 3개월, 6개월, 1년을 지났고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이제 그의 주변 사람들은 그가 흡연가였는지조차 까맣게 잊은 지 오래였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담배를 그렇게 단 한 번의 결심으로 끊을 수 있었습니까? 그가 빙그레 웃으며 답했다.
사업이 잘 돼서였어요. 사업이요? 네. 피땀 흘려 노력해서 사업이 번창하게 되자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래 살아서 이 번창을 즐겨야겠다고. 오래 살려면 담배부터 끊어야 했죠.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쉽게 끊어지더라고요. 그전엔 끊어야 한다는 생각만 100번, 1000번씩 했었는데 말이죠. 담배를 끊는데 필요한 건 강한 의지와 결심이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동기부여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왜 그 습관을 끊고 싶어 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매우 구체적이고 뚜렷해야 한다. 단지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겠다는 평범한 전략으론 낡은 습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남자는 단지 오래 살고 싶어 하는 본능적 사고가 아니라 진짜로 오래 살고 싶은 이유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좋지 않은 습관을 단번에 끊어냈다. 진정한 변화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담배를 끊고 싶은가? 금연 패치를 구하러 다닐 시간에 담배를 끊고 싶은 진짜 이유를 찾아라.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법.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인간관계에 진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롭고 친절하고 인성 좋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런 매력적이고 현명한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 또한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다. 즉, 당신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과 행동이 폭력적이고 나약하고 이기적이면 친절하고 자신감 넘치고 너그러운 사람들을 삶에 끌어당길 수 없다. 성공한 사람들의 조찬 모임에 나가면 이에 관한 다음의 훌륭한 메시지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지는 고민할 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가 인생의 모든 해결책의 밑바탕이다. 언제나 추락이 먼저다. 살면서 내가 이룬 모든 진전에는 그에 앞서 항상 추락이 있었다. 비단 나뿐 아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중요한 변화 이전에 추락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추락은 당황스러운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 심각한 사고와 부상, 사업 실패, 파산,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등등은 우리 삶에서 언제든 일어나는 추락이다. 추락이 발생하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가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추락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전의 전조이니까 말이다. 바닥에 이른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감사하라. 놀랄 준비를 해야 한다. 추락이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찾아오듯 비약적인 성장의 순간 또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우리가 할 일은 예상치 못한 성장이라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다. 준비된 학생이 되면 실제로 스승이 나타난다. 내가 만난 모든 인생 현자들의 조언을 종합해보면 추락이 성장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그 결과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기적인 삶에서 목적 있는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생긴다. 문제의 무게를 줄여라.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껴안고 살아간다. 그렇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껴안고 살아간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은 사실 인생에 거의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매일 오래된 문제들,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껴안고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명이다.
문제를 새로운 각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면서 문제를 껴안고 살아가는 삶을 성장시키고 확장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해보자. 언제나 다른 태도를 취할 줄 아는 사람은 비가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비가 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은 1월, 한겨울이잖아. 건기인 1월, 왜 말도 안 되게 비가 오는 거야? 이건 불공평해. 작년 1월에는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 말이지. 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습관처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를 내려놓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라. 껴안고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문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무게가 줄어들 뿐이다. 이것이 성장하는 사람,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발견해낸 인생의 참된 태도다.